그날 물속으로 꺼져가던 숨이 살아났을 때요. 내가 먼저 끝날지, 우리가 같이 끝날지 결정해야 했어요. 이 이야기의 전개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공난숙이 떠난 창고는 물비린내가 짙었어요. 박경신의 젖은 옷자락에서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졌고 주하늘의 손바닥엔 심폐소생술로 생긴 따가운 열감이 남아 있었어요. 주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박경신의 눈동자를 확인했는데요. 살아있어요, 박경신 씨. 헛짓하지 마요. 지금부터 당신이 사는 길은 하나예요. 진실 말하는 거요. 그 말이 박경신의 제일 깊은 본능을 깨웠어요. 죽음 바로 옆을 본 사람은요, 거짓보다 숨부터 찾거든요. 하지만 박경신의 입은 바로 열리지 않았어요. 겁과 자존심 그리고 공난숙이 남긴 협박이 얽혀 있었거든요. 나 말하면 나도 끝나요. 그는 떨렸고 주하늘은 그 떨림이 오히려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끝나도 살아서 끝내요. 죽어서 끝내지 말고요.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박경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서 물에 젖은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는데 지퍼 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따로 빼뒀어요. 난 아직 영채가 무서워요. 더 정확히는 공난숙이 무서워요. 그 순간 주하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두려움이 뭉친 사람의 손에서 나온 조그만 칩 하나가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병원 가요. 치료부터요. 그 다음 이거 같이 봐요. 병원 침대에 누운 박경신은 링거를 맞으면서 간헐적으로 기침을 했는데요. 그 사이 주하늘은 복구 전문점을 섭외했고 물에 빠진 휴대폰과 메모리 카드에서 살아남은 조각들을 모았어요. 밤이 지나자 화면에 시간 도장이 찍힌 음성 파일과 메시지 로그가 하나둘 떠올랐어요. 발신인은 N으로 저장된 번호, 수신인은 박경신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JY-프라크시라고 이름 붙은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채는 귀국 안 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제일 좋아. 이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웃음. 정원이는 내가 관리해. 너는 입 다물고 파리에서 본 건 잊어. 박경신의 쉰 목소리가 겹쳤어요. 돈은요? 입 닫는 값, 성금 보냈고 결혼식 끝나면 잔금. 여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얇았어요. 파일 말미에 들린 탁한 금소금은 녹음기가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 같았고요. 주하늘은 화면 캡처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메시지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그날 내가 본 여자? 그건 정원이야. 그 아이는 주영채가 돼야 해. 이건 단서가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한 도면이었어요. 가짜 주영채 프로젝트에. 주하늘은 그 새벽에 단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차정원이었죠. 이건 정원에게 칼이 될까, 방패가 될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달렸는데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정원에게 먼저 보여줘야 한다. 숨긴 채로 보호하는 건 보호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차정원은 불 꺼진 작업실에서 샘플 원단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건양그룹 디자인팀에 들어온 뒤로 손끝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는데요. 그 손끝이 오늘따라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어젯밤 공난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을 가르며 맴돌았어요. 주영채 얼굴로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 그때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원 씨, 우리 숨 좀 섞을까요? 뜬금없이 들린 말이었지만 정원은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무슨 시예요? 같이 숨 쉬자는 뜻이에요. 혼자 버티지 말고. 그리고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음성 파일의 스펙트럼이 지나가고 입 닫는 값이라는 문장이 망치처럼 박혔어요. 차정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창백해졌어요. 수많은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공난숙의 생각보다 깊은 개입, 주영채의 침묵,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의 빈틈. 저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해요?
정원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는데요. 오래 참은 눈물이 끝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 씨, 저 처음부터 악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버려진 이름으로는 아무도 절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빌렸어요. 비겁하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보니 제 손이 너무 더러워졌더라고요.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럽고 깨끗한 기준, 우리 말고 남들이 정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정원 씨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가짜를 끝내는 사람이 되는 거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가짜를 끝내면요, 저도 끝나요. 끝내지 않으면 더 깊이 빠져요. 짧은 밀고 당김 끝에 정원은 닫아둔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증, 오래된 학생증, 그리고 줄이 끊어진 나비 펜던트가 있었어요. 이름을 되돌릴 준비는 해뒀어요. 근데요, 무서웠어요. 정원은 그 나비를 꼭 쥐고 말했어요. 이제 같이 가요. 그날 저녁 진세우는 정원과 저녁 식사를 하려 했어요. 전날 파토난 데이트를 만회하겠다며 직접 꽃을 골라 들고 왔고요. 세훈의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지만 그 애틋함 뒤엔 자주 보던 결 단단한 의심이 감돌았어요. 정원 씨, 어제 그 남자 왜 같이 있었어요? 정원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오해보다 더 큰 문제를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차정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어갔어요. 세훈 씨, 제 이름 빌린 거예요. 시작은 복수였고 생존이었어요. 근데요, 중간부터는 사랑이 섞였어요. 그래서 더 나빠졌어요. 진세훈의 손이 식탁 위에서 굳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정원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주영채가 아니에요. 가벼운 말투의 끝이 떨렸고 세훈의 표정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불렀어요. 나를 버리려는 말하려고. 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버려지기 전에 제가 먼저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회장님 앞에서 제가 직접 말할 수 있게 시간 좀 주세요. 세훈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감정이 경랑처럼 흔들렸는데요. 끝내 낮게 말했어요. 내가 준 시간 장난으로 쓰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원이 돌아선 뒤 세훈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랑과 진실이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 나는 무엇을 잡을까? 그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세웠다 하다가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내일 이사회 비공개 브리핑 열어주세요. 내부 통제 이슈요. 세훈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씌어 있었어요. 어머니 한혜라는 놀랐지만 아들의 간곡함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니? 지금은 말 못해요. 내일 어머니도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주하늘은 박경신과 짧은 비밀 각서를 썼어요. 모든 사실을 진술한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대신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그리고 박경신의 변호사를 붙였어요. 반면 공난숙은 이미 새로운 사냥감을 호출하고 있었어요. 그놈 아직도 입원해 있대. 침대 뽑아서 바다로 던져. 알짱거리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원실 앞은 이미 사설 경호원 둘이 지키고 있었어요. 고용주는 더 크라운 캐피털이었죠. 공난숙이 치를 떨며 이를 갈았어요. 주하늘, 내가? 주하늘은 전화를 받자마자 덤덤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경고드렸어요. 선 넘지 말라고요. 공난숙은 잠시 정적 끝에 낮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그날 오후 작고 은밀한 미팅이 옥상 휴게실에서 열렸어요. 참석자는 차정원, 주하늘 그리고 한혜라. 한혜라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있었어요. 정원 씨, 당신에게서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졌고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냉정해야겠네요. 태석 씨가 한 짓 끝내야죠.
정원은 주머니에서 녹취 파일과 메시지 캡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공난숙과 박경신 라인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주하늘이 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JT-펀드라는 폴더엔 25년 전과 최근이 교차하는 자금 흐름표가 있었어요. 건양그룹 비상계정에서 외부 컨설팅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이요. 일부는 공난숙 쪽으로, 일부는 사건 당시 증인들에게. 한혜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럼 경신이는 입 막는 도구였고 정원이는 도구 위에 올린 깃발.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깃발이었던 거 맞아요. 근데요, 이제 그 깃발로 성을 점령하려는 건 그만하고 성벽을 허물고 싶어요. 회장님이 아버지께 덮어 씌운 죄, 그리고 제게 씌운 가면 같이 벗겨요. 비공개 이사회 브리핑은 조용히 시작했는데요. 내용은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 첫 장에 커다란 글씨로 두 줄이 올라갔거든요. 내부 통제 위반 보고, 신분 사칙 및 이해상충 사례. 세훈이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어요.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뜨거운 흔들림이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임직원 및 사동가와 연루된 리스크 항목입니다. 가명 사용과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 유착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화면이 전환되며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입 닫는 값, 성금 보냈고 결혼식 끝나면 잔금. 이사회실 공기가 뒤집혔어요.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작게 났고요. 세훈은 이어서 말했어요. 또 하나 예비 며느리의 신원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한혜라가 한 걸음 나섰어요. 이사회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회장님의 과거 결정을 문제 삼겠습니다. 25년 전 남편 진태석은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외부인에게 돈을 댔고 증언 구조를 만들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덕에 저는 제 딸을 잃었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건양가의 이름으로 남편의 모든 권한을 직무 정지해 주세요. 무거운 침묵 끝에 법무 담당이 말했어요. 부회장님의 주장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하늘과 차정원. 정원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차정원입니다. 주영채가 아니고요. 제게 가면을 씌운 사람과 그 가면 뒤에서 건양가를 흔들어 온 사람을 오늘 여기서 밝히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나비 펜던트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저를 버린 사람도 저를 붙잡은 사람도 결국 같은 이름을 노렸어요. 진태석 회장님, 그리고 공난숙입니다. 순간 방안이 들끓었어요. 화살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날아갔고 누가 먼저 쓰러질지 모르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어요. 회장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진태석은 의자에 고개를 비스듬히 기댄 채 말했어요. 여보, 이게 다 회사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소. 한혜라는 웃었어요. 지킨 건 당신 자리였어요. 회사는 우리가 지킬게요. 당신은 이제 멈춰요. 진태석의 시선이 세훈과 정원을 번갈아 스쳤어요. 세훈아, 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세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배운 경영은 숨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와 내부 감사에 정권을 위임하고 이사회와 주주에게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세훈의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익명 제보 공난 숙- 차정원 공조 계약서 사본 보유. 위치 공유. 세훈은 화면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주하늘이 눈빛으로 물었어요. 함정일까 기회일까? 정원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이번엔 제가 앞에 설게요. 약속 장소는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익명의 제보자는 남색 모자를 눌러쓴 채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세상은 거짓말을 좋아하죠. 근데 오늘은 진실이 더 재밌을 거예요.
봉투 안에는 공증인 도장이 찍힌 협력각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프로젝트 Y 대리 신분 운영 합의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고 서명 칸에는 GNS와 CJW 이니셜이 있었어요. 날짜는 정원이 건양가에 들어오기 직전이었고요. 정원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건 그녀의 출발점이자 오점이었어요. 숨을 쉬듯 정원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그 계약 제가 썼어요. 굶고 버티느라 저 문장에 매달렸어요. 근데요, 오늘로 파기합니다. 제 손으로요. 정원은 주머니 칼로 사본을 쭉 찢어버렸어요. 제보자는 흐릿하게 웃더니 한 장 더 꺼냈어요. 사본은 늘 한 장 더 있죠.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그때 주하늘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경호팀의 메시지였어요. 원본 확보. 위치 더 크라운 캐피털 내 비밀 서랍. 접근권자 공난숙. 주하늘은 미간을 딱 모았어요.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카드예요. 가져오죠. 합법적으로. 법무팀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었을 때 공난숙은 비서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쇼야? 그녀의 말투는 여유로웠는데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랍이 열리고 검은 바인더가 나왔어요. 바인더 표지엔 가느다란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체를 위한 보험. 바인더 안에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원본, 그리고 사진 몇 장이 꽂혀 있었어요. 파리의 밤거리, 호텔 로비, 주영채의 뒷모습, 그리고 가면을 쓰듯 미소를 지은 차정원의 옆얼굴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졌어요. 가짜를 만들고 진짜를 팔아치우는 이야기. 공난숙은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내가 혼자 했다고? 아니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며 누군가를 가리켰지만 그 말은 증거 앞에서 공허했어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죠. 공난숙 씨 협박 및 살인 미수, 증거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일어났어요. 나는 지려고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수갑은 찰칵 소리를 냈어요.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와 동시에 건양그룹은 긴급 공시를 냈어요. 내부 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계획. 첫 줄에는 신분 사칭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회장 직무정지가 붙었어요. 전광판의 주가는 출렁였지만 놀랍게도 하락폭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시장은 숨긴 거 드러냈다는 사실에 안도했거든요.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밤 세우는 정원을 불렀어요. 끝났네요.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얼굴은 초라하게 젖어 있었어요. 정원 씨, 내가 바보처럼 몰랐던 거 많았죠. 근데요, 오늘까지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한 게 이름이었나 사람이었나. 정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세훈 씨는 좋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더 나빴어요. 당신의 좋은 마음을 내 편으로 끌어다 썼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훈이 말했어요. 우리 조금만 쉬어요. 회사도 가족도 나도 지금 정리가 필요해요. 미워서가 아니라 숨이 모자라서요. 그 말은 처방 같았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요. 복도를 나오는데 주하늘이 서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정원의 어깨에 힘이 풀렸어요. 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줘서 고마워요. 주하늘은 짧게 웃었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아버지 사건, 회장님 건 남아있는 조각들 다 마저 맞출게요. 정원 씨, 이제는 숨 쉬는 법을 잊지 말아요. 며칠 뒤 뉴스는 연일 가짜 며느리보다 공난숙 마이너스 진태석 유착과 증거은닉에 집중했어요. 공난숙은 구속 기소가 되었고 진태석은 보석 없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한혜라는 이사회 의장 대행으로 복귀했고 세훈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들고 주주총회 설득에 나섰어요. 정원은 건양그룹 디자인 스튜디오의 한쪽 책상에 조용히 앉았어요. 명패에는 차정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앞에 오래 묵힌 나비 펜던트를 놓았어요. 이제 이 이름으로요. 손끝이 다시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은 흔들렸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가난했던 소녀가 빌렸던 이름을 돌려주고 자기 이름을 다시 쓰는 일은 생각보다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요, 그녀는 끝내 쓰기 시작했어요. 주하늘은 창가에 서서 전화를 끊었어요. 네, 증인 보호는 계속이요. 박경 씨는 병원 퇴원하면 바로 안전가옥으로. 그의 시선이 멀리 건양 사옥을 스쳐갔어요. 언젠가는 이 이름도 깨끗해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 하나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남겨둔 백업이었죠. 언젠가 누군가 다시 거짓말을 시도하면 이 칩을 꺼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발신인 JY. 오빠, 나 한국 들어가. 내 자리 내가 되찾을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새로운 파도가 예고됐어요. 주영채가 돌아올 때 정원과 세훈, 그리고 건양가의 균형은 또다시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알았어요. 가짜로 쌓은 왕국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정원은 마지막 실밥을 자르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 몫은 내 이름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하거든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